나 1번은 뭘 봐야 되냐면 이런 걸 보는 거지. 일단은 뭐 CD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어. 여기가 45도라서 이 삼각형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므로 CD를 구할 수 있다. 얘를 구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보면 뭐야 얘를 구하는 방법이? 코사인 법칙이지, 그지?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는 게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는 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 코사인 법칙을 써서 이 길이가 루트 10이라는 걸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코사인 법칙으로 이거를 구하셔도 되고, 근데 코사인 법칙이 맞아. 일단 교과 과정상 맞긴 한데 수선의 발을 이렇게 떨구면 얘가 4고 여기가 2루트 2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루트 2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루트 10으로 구할 수 있지. 어쨌든 이거의 상황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무조건 수선으로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야. 왜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이 코사인 법칙의 증명 과정하고 똑같은 거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그러면 쓰는 게 맞겠지. 어쨌든 일반화가 되어 있는 사실이니까 문제를 풀 때는 코사인 법칙으로 풀건 수선으로 풀건 그거에 대한 유불리가 존재하진 않아. 어쨌든 이제 CD를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니네가 만약에 난 이 문제를 참 좋아하지. 항상 도형 설명할 때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AC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얘를 이제 구하는 데 있어서 니네가 만약에 이 삼각형을 보고 있다면 이것은 뭐 잘못된 건 아닌데 근데 만약에 이 삼각형을 통해서 내가 AC의 길이를 구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저거를 보고 구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일단 아는 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뭔가 하나의 정보를 찾아야 돼. 그치?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야 될까? 여기서 이제 만약에 저 삼각형만 가지고 풀려면 어떤 걸 찾아야 풀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게 순서가 도형은 항상 순서대로 흘러간단 말이지. 주황색을 보고 내가 풀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어디를 찾아야 되는 게 굉장히 지극히 타당하냐면 요각을 찾아야 되는 게 지극히 타당한 결과야. 요각을 찾아야겠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저 주황색 안에서 사인 법칙에 의하여 4 나누기 사인 알파가 AC 나누기 사인 135도라는 사인 법칙을 써서 AC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사인 알파를 찾아주면. 그러니까 알파를 보는 게 지극히 당연해. 그러면 이제 알파를 찾기 위해서 다시 이제 고개를 확장을 하면은 ACD를 보게 된다고. 이렇게 ACD. 요 안에서 내가 알파를 찾을 수 있겠다. 왜 찾을 수가 있냐면 다시 이 알파에 대한 대각이 이거라서 사인 알파 나누기 루트 10을 한 것이 내가 구해놨지. 그지? 그걸 한 것이 뭐랑 똑같냐면은 요각에 대해서 요각을 세타라고 잡아주면 사인 세타 나누기 뭐하니 멍청한 놈아. 내가 멍청하다는 거지. 그지? 예. 그치, 되게 멍청하지. 그치? 이렇게 하면 다시 AC가 되니까 이거는 지금 잠깐만 잘못 뭐 바보 같은 행위라고 있지? 근데 나 이러면 나오는 거 아니야? 안 나오나? 나오는데. 이렇게 이거 연립하면 나오는 거 아니냐? 예. 잘못 풀었는데도 답이 나와버렸네, 그치? 근데 사인 세타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아니, 사인 세타에 내가 알잖아. 루트 5분의 1. 그래. 그래서 실패.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사인 알파를 찾아야겠다. 미안해. 그러니까 사인 알파를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게 맞는데 일단은 보일 때 뭐가 잘못됐냐면은 요 주황색을 보는 게 일단 잘못됐어. 그러니까 어디를 처음부터 봐야 되냐면 삼각형 ACD를 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행위야. 왜 그러냐면 이유는 이게 내접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원에서 니네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누가 내접하고 있는지 보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사인 법칙을 이렇게 쓰는 것도 있지만 원래 이제 이걸 세타라고 잡았을 때 그거의 대변을 저거의 외접원을 R이라고 잡았을 때 2i 사인이다. 이게 원래 사인 법칙의 수원에서의 본질적인 상황이란 말이지. 대변을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계속 평가원에서는 그 주제를 내고 있어. 거의 국밥 같은 거야. 그러니까 AC를 찾기 위해서 내가 얘를 그러면 얘가 누구의 대변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요 세타에 대한 대변이기 때문에 2i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고 요 그림에서 내가 그럼 생각해봐. 수선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세타를 내가 과연 찾을 수 있는 거 생각해보면 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지 사실. 이거를 찾는 방법은. 그지? 네. 뭘로 찾는데? 너무 많다. 몇 개만 얘기해. 코사인. 코사인 법칙. 그지? 또 사인. 사인 법칙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이 삼각형은 정보를 넘치게 알고 있으니까 얘를 구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찾아보면은 뭐 이게 제일 쉽지 않나 싶어. 아까 수선을 내렸으니까 루트 5분의 1인 걸 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이제 루트 5분의 2R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야. 그럼 R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R을 찾는 방법이 이제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R이잖아. 그지? 이게 R이고 항상 원이 나왔을 때 원 위에 있는 이제 혼자 남아있는 이 점은 중심하고 연결한다. 일단 이게 기본 태도. 그지? 그러면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면서 내가 R을 찾아주면 되는데 이 R을 찾는 방법이 코사인 법칙도 있어. 알겠지? 왜냐면 이제 이게 R 빼기 4니까 이게 R이고 아니 이게 3루트 2고 이게 R이니까 나 아무것도 안 보고 하고 있잖아. 좀 이해해. 그럼 이게 135도니까 요 안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R이 나오지. 그지? 이런 방법도 있고 또는 야 그게 맞아. 알겠지? 그냥 그게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이제 R이 나온단 말이야. 사인 법칙.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내가 뭘 내려서 관찰할 수 있냐면 수선의 발을 이렇게 떨궜을 때 이게 R이지. 그지? 이게 R인데 내가 요거 알거든? 요게 이제 2분의 루트 10인 걸 알거든? 그럼 요각만 찾아주면 요거에다가 뭐 곱하면 되냐면 이거에다가 이게 뭐야 이게? 그게 뭔데요? 아유 멍청이. 어이. 코사인 세타분의 1 아니야? 이렇게 쓰면 되죠. 여기 세타라고 잡아주면. 그지? 요거에다가 코사인 세타분의 1을 곱하면 여기 나오는 거죠. 아. 그게 R이잖아. 그지?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하면 돼? 그럼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지 구하면 되지. 그지? 이 삼각형 알고 있으니까. 뭐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면 R이 1이다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AC를 찾아 나간다 이거지. 오! 알겠지? 그러니까 뭘 관찰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이냐면 내접 삼각형을 관찰한다. 알겠지? 이번에 답 뭐예요? 몰라. 아, 얘기했어요. 1번 맞추기. 뭐더라? 시효가 133이래요. 뭐더라? 아니 진짜 뭐지?
진짜.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어딜 보는 거냐면 무조건이야. 얘를 보는 거야. 얘가 메인이야. 얘부터 보는 거야. 얘가 내접 삼각형이니까. 얘를 관찰해. 얘. 그지? 얘를 근데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구하라는 건 이거긴 하거든? 구하라는 건 이거긴 한데 얘를 어떻게 관찰을 해야 될까를 이쪽에도 외접원에 대한 조건이 있으니까 얘도 하필이면 외접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 외접원은 항상 뭘 보라는 거냐면 대변 보라는 거야. 대변. 그러면 지금 이 빨간색하고 연두색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변이 이변이란 말이지. 이변을 보라는 얘기와 같은 거야. 그럼 이 변을 어떻게 보라는 거냐면 대변으로서 관찰하라는 거지. 대변. 그러니까 이 빨간색 입장에서 보면은 요각을 내가 알파라고 놨을 때 요게 2R 사인이야. 근데 R이 6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12 사인 알파 이렇게 보자고. 그 다음에 연두색 삼각형 입장에서는 얘가 요 각의 대변이니까 이거를 얘 반지름이 3루트2니까 6루트2의 사인 세타 이렇게 보자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보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행위라는 거지. 그럼 뭘 찾으면 되냐면 둘 중 하나를 알게 되면 몇 개를 내가 알게 되냐면 이 삼각형에 대해서 세 개를 알게 되니까 이거하고 이게 이제 동시에 나오게 되니까 이 삼각형이 풀린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형은 어느 정도 그냥 뭔가 행동 요령들이 암기가 돼 있는 상태로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원이 있고 이게 지금 원 위에 점이 지금 떡하니 있잖아. 그러면 연결을 한다. 그러면 보이는 것이 있다 이런 거지. 그럼 저 앞에 거랑 똑같이 뭐가 보이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관찰이 된다. 이등변 삼각형은 어떻게 한다? 수선의 발을 내린다. 이게 그냥 그런 흐름대로 일단 흘러가는 거라고. 그럼 그렇게 내려요? 뭐라고? 무조건 내려요? 그러면 안 내릴까? 이등변 삼각형이 내렸는데 수선을 안 내리는 거는 이거는 이제 뭔가 이제 그렇지 그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지. 여기를 이 직각삼각형이 3인데 4인데 여기 5라고 안 쓰는 거랑 똑같은 약간. 이등변이 나왔으면 수선의 발을 내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리고 났을 때 안 쓴 조건이 뭐가 있냐면 얘랑 하필이면 평행하다 줬으니까 요게 세타 동위각인 거잖아. 그치? 동위각. 그지? 그러한 사연에 의하여 내가 뭘 찾으면 되냐면 여기가 6이고 그러면 요게 이제 2루트 2가 됐으니까 사인의 세타가 3분의 2루트 2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 이거를 내가 다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주면 4 따라서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발을 졸라 못하네. 이렇게 이제 됐다 이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빨간색 삼각형을 옆에다가 내가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지 않냐? 그지? 이렇게 돼서 여기가 알파고 내가 이게 4루트 2인 거 알았고 이게 4라는 거 알았는데 이것만 찾으면 돼. 그지?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그냥 이거를 x라고 놓고 뭘 쓰면 되냐면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는데 여기서 내가 코사인 법칙을 쓰면 16은 32 더하기 x제곱 빼기 2 곱하기 x 곱하기 4루트 2 곱하기 코사인이 3분의 2루트 2 이렇게 되니까 곱하면 되지. 근데 이거를 풀면 필연적으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x에다 2차 방정식이 나와서 그지? 그러면 이거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풀면 되는데 사실 이걸 풀었을 때 x라는 근이 두 개가 나오겠지. 2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라면 정말 괜찮을 텐데 둘 다 양수인 상황이 문제야. 그러면 이제 내가 둘 중 하나를 골라줘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 문제는 안 골라도 돼. 사실. 왜 그러냐면 그 절대값을 씌워놨으니까 이게 부호만 반대로 나올 거니까 그 루트의 부호만 반대로 그 공식을 써서 안 골라도 되지만 골라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 좀 난감해진다 이거지. 그리고 일단 계산이라는 걸 할 때 이거를 적어도 여기서의 계산은 이거를 버리는 게 맞아. 이걸 버려서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해주는 게 일단 무조건 맞는 거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그지? 이거는 버려서 계산을 해야 된다고.
뭐 이해하지?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120인데 피타고라스 써서 여기 구할 거 아니잖아. 그지? 너 알아? 저거 얼마인지? 알겠지? 130이니까. 그지? 아무튼 이렇게 됐고. 그래서 적어도 이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에 구하는 답에다가 이제 4배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시고요. 박장원이 아니라서 뭐라 말도 못하겠고. 박장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적어도 그러면 아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 코사인을 내리는 건 수선을 내리는 거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풀면 되지. 수선해봐를 이렇게 떨고. 그러니까 이렇게 풀라고. 여기 이 길이를 내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루트 2에다가 코사인 알파가 3분의 2 루트 2인 걸 알았으니까 이렇게 곱하면은 이게 몇이야? 이게 3분의 4가 되잖아. 그럼 이게 3분의 4니까 요게 1이라는 걸 이용하면 요 길이가 나온다고. 그럼 1 빼기 3분의 16이니까 9분의 16. 3분의 7? 1 빼기 9분의 16. 사인을 곱해야지. 진짜 문제. 저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1 빼기 9분의 2니까 3분의 7 맞잖아. 루트 7?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요 길이가 아까 전에 그게 이게 3분의 몇이었어 이게. 코사인 곱하면 루트 2에다가 이거 곱하면 3분의 4. 그러니까 x는 3분의 4 빼기 루트 7이 답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다시 아까 4로 나눴으니까 4를 다시 곱해줘야 답이지. 이렇게 이제 나온다니까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명심해야 되는 거는 이런 상황이 안게임각에다가 코사인 법칙을 쓰는 상황인데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피할 필요는 없는데 피할 방법이 있다. 그 정도 이제 챙기시면 되겠죠. 3번보다는 그 4번부터 해. 그래, 4번. 시간 관계상. 3번은 크게 어렵지가 않아. 4번이 좀 중요해. 4번이 중요하게 돼버렸어. 아, 그림이 이게 아닌데.
4번에 중요한 게 좀 중요해졌거든? 원래 중요하기도 했고 이런 거 있잖아. 원밖에 한 점에서 선을 그어. 이런 선을 혹시 뭐라 하는지 아니? 하이선, 그지? 하이선이 하나가 등장을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거 곱하기 이거가 이거 곱하기 이거 이런 걸 하이선 정리라고 부른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저걸 알아야 될까 생각하면 일단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일단 이게 예비평가에 작년에 나왔고 예비평가에 나왔고 작년 이제 9월 20번에 빈칸추론 문제로 나오긴 했는데 뭐 하이선 정리의 상황을 줬어. 근데 뭘 요구할 거냐면 어쨌든 이거 곱하기 이거가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거는 교육과정에 이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학교 때도 이제 빠진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그게 성립하는가를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중등 도형이거든. 요렇게 닫아주고 요렇게 닫아줬을 때 요각을 동그라미라고 하고 요각을 X라고 하면 요각하고 뭐랑 똑같냐면 요각이 똑같잖아. 이게 내접 사각형이니까, 그치? 그래서 이거하고 큰 거가 닮음이다. 이 논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하이선 정리에 이 공식을 띡띡 적용해서 푸는 그러한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저게 닮음인 걸 이해하고 있는 거는 물어볼 게 될 거라고. 그러면 일단 니네가 이 문제를 읽어보면은 여기가 120도 나와 있고 3K, 3K, 3루트 3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뭘 하건 간에 이제 K가 1인 게 나와. 그래서 이게 3이고 이게 3이고 요게 이제 2인 게 나오고 다시 이제 요게 120도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쓰건 뭘 하건 간에 하면 이게 7인 게 나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그럼 그랬을 때 구하라고 하는 게 하필이면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잖아. 하필이면. 그러니까 증명 과정에 지금 쓰여 있는 저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필연적으로 순서가 처음부터 뭘 하는 게 아니라 아, 하필이면 이걸 물어봤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이선을 연장해서 이렇게 닫아주고 나면은 이 크게 생기는 이 삼각형하고 이거하고 닮음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 동그라미라고 하고 요걸 X라고 하면 요각하고 뭐랑 똑같냐면 요각하고 똑같게 되는데 이거 하필이면 여기 60도고 여기도 60도겠지. 이게 똑같으니까. 뭐 아무튼 이게 60도인 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어쨌든 지금 요만큼이 3이 돼서 여기 내가 그 이름 내 맘대로 붙여볼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대충 A, B, C 이렇게 놓고 여기 D, E 이렇게 놓으면 삼각형 A, B, C하고 뭐랑 닮음이냐면 삼각형 A, A, B, C하고 A, E, D하고 닮음이지.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게 BC인데 내가 알고 있는 저 삼각형에서 AB를 알고 있으니까 AB 대 BC가 A2 대 ED랑 같다. A2 칠 때 ED 3? 맞아요. 많이 틀렸는데. 이거 맞죠? ED 3. 아, 그러네. 그러니까 2 대 X가 7 대 3, 7X가 6, X는 7분의 6 이렇게 뭐 푸는 거지. 뭐 되게 좀 짜치게 풀었지 내가. 아무튼 이렇게 풀었는데 근데 이 닮음의 대응 관계를 쓰는 건 이거는 짜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쓰는 게 좋은 거야. 이거를 쓰는 거는 저거를 써놓고 문제를 푸는 거는 당연히 좋은 행위야. 저렇게 해야 대응 관계가 잘 보인다고. 할선이 나오면 무조건 저렇게. 아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잘 써? 너 이렇게 안 풀었잖아, 그치? 네. 안 풀어도 되잖아, 이렇게. 그지? 근데 어쨌든 하이선 정리라는 상황을 지금 연달아 2번을 제시했으니까 공부해 둘 법한 거지, 그지?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미 나온 적이 있어. 23학년도에 나온 적이 있고 여기서도 뭐 이거 곱하기 이거가 이거 곱하기 이거 이런 결과물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닫아주고 이렇게 닫아줬을 때 막꼭지각으로 같고 원주각으로 같다. 이거에 대한 원주각으로 같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닮음이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닮음인 걸 보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도 이거하고 이게 닮음이다 라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하다 이거지. 알겠지? 네.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올해 수능에 나온 거. 상당히 큰 거예요. 도형도 평가원이 과한 도형 문제 낸 적이 없어. 이런 거 정답률 몇 퍼예요? 맞아 그 정도. 왜 이렇게 높아? 40%가 높은 거야?
맞죠? 60%가 틀린다는 건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 4등급까지 맞춘다는 그러니까 4등급까지 맞춘 그 40%가 나갔다. 아니지, 어차피 찍는 것까지 포함을 해야지, 객관식으로. 3번이라니까요. 찍어서. 그러니까 40% 정도면은 한 2등급까지 맞추는 거야. 그거는 넘어가신 것 같아. 맞다니까? 아닌 것 같아. 나 틀렸어. 넌 3등급이잖아, 소연이. 그때 틀렸다고 병신아. 아, 똑똑하네. 아니, 넌 4야. 그만해, 오늘 져놓고. 4는 영어. 개처 발려놓고. 하나잖아요, 차이가. 아이씨, 누가 가지고 짜증나네. 오늘 또 이렇게 되고 있어. 보통의 도형 문제는 항상 구하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 보통은 좋아. 그러니까 얘를 구하라 그랬어. 나 앞에 세타를 알려줬어. 세타를 알려줬는데 세타를 알아. 요게 이제 2고 요게 1이고 이게 4라는 것을 나한테 줬기 때문에 요게 이제 2고 요게 3이라는 것까지 내가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5분의 4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요 길이가 2R의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거니까 5분의 8R이다. 이거인 거지. 그지? 그래서 R을 찾아야겠다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저 R을 찾기 위해서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알려준 게 지금 이런 게 있어. 근데 이제 이게 뭔가 내 평가원이 내가 봤을 때 좀 의도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중간에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 이 문제 째려보다 보면은 혹시 이거랑 평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 이거랑 평행해 보이지 않아? 그 니네가 풀다 보면 이거 느낄 텐데 뭔가 평행할 것 같다 이런 게. 아니요. 안 보이면 잘 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안 보이면. 넌 아예 못 풀었잖아. 넌 할 말이 없고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평행할 것 같단 말이지 이게 평행. 근데 평행할 것 같은데 그러면 평행하다라는 논리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 논리를 잘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니네가 수학을 좀 느낌으로 하는 게 되게 강하더라고. 내가 이제 오늘 이제 이따가 미적분 하면서 이제 내가 진짜 어제 엄청나게 느꼈는데 그 모든 게 느낌인 거야. 그 왠지 평행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도형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평행이라는 그 어떤 논리도 없다고. 그러면 안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어쨌든 내가 그 어디를 알고 있냐면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걸 찾아줘야 되는 건 맞거든. 이걸 찾아줘야 내가 이걸 알파라고 그거 했을 때 요 길이를 알아야 요 길이와 요걸 알면 반지름이 나와. 그러면 요거를 찾아주면 되는데 그걸 찾기 이전에 요 삼각형을 내가 알고 있단 말이야. 요거에 대해서. 이 길이까지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삼각형을 풀어주면 코사인 알파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얘를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타당해. 왜 그러냐면 내가 아까 전에 내접 삼각형을 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요걸 찾아야겠다 생각을 하는 건 괜찮은데 요걸 찾을 때 왠지 얘랑 평행할 것 같다. 이런 논리는 뭐 쓸 필요가 없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코사인을 찾아주면 되지. 그래서 코사인 알파를 구해보면 몇이야? 내가 하면 되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는 말이야. 네? 하세요. 5야? 아니 저 밑에 2 곱하기 5 곱하기 그니까. 진짜 말이 안 돼.
아니 나 빨리 할 수 있는데. 몇이냐고? 4루트 6분의 9. 엥? 아니 9. 맞나? 맞아. 아무튼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요거 찾을 수 있지. 요 길이를 찾을 수 있지. 이거 또 귀찮지만 또 코사인 법칙 쓰면 저기를 아무튼 찾을 수 있어. 저 얼만데? 몰라. 아무튼 이게 나온다고. 이게 나오고 나면 요 길이를 다시 내가 아 저걸로. 2i 사인 알파라고 두었을 때 저 길이가 나오게 되니까 저게 나오고 나면 반지름이 나오게 돼서 반지름이었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그냥 거의 뭐 원툴이냐면 대변은 사인이다, 대변은 사인이다. 그냥 그거 원툴로 지금 문제가 풀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수원에서의 도형은 별게 없어. 그러니까 뭐를 평가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됐죠? 근데 도형은 어쨌든 그 뭐가 중요하냐면 뭐 사실 평가원 문제가 많지도 않고 거기 실어 놓은 게 거의 전부야. 많지도 않고 그냥 계속 이제 문제 풀면서 본인의 실력을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좀 쉬었다가 저만씩 얘기 하자. 아 정말 인간인데. 그만하네. 회의장? 저 어디에 사셨어요? 뭘? 저도 가질래요. 아 이거? 예. 갖고 싶어? 예. 어디에서 사셨어요? 몰라? 알려주세요. 무려 메가리죠. 예? 무려 메가리. 그니까 근데 Y가 더 간지나는 거 아시죠? 무려 메가. 아니 그 어디서 사셨어요? 모른다고. 아 빨리 알려주세요. 진짜 분노스럽네. 그리고 포켓몬 카드 엄청난 걸 뽑았어. 뭔데요? 피카츄로 변신했다. 전 이미 뽑았어요 이거를. 아니 저거 어디서 사셨냐고요. 피카츄로 변신한 메타몬. 아니 이미 뽑았다고요 저는. 피카츄인 줄 알고 딱 뜯었는데 그니까 근데 저도 피카츄인 줄 알고 뜯었는데 갑자기 무슨 번호도 없는 저쫄 새끼가 나와가지고. 피카츄로 변신한 메타몬. 보자 보자. 이것도 빵이야? 포켓몬 빵이야? 뭐? 메타몽도? 어. 번호만 안 붙어 있는 거야? 아니 저거 근데 구글한테 물어볼게. 아 도형 못하겠다 진짜. 필통이야? 어디서 사셨냐고요. 구글에 찾았는데 안 나오잖아요. 피카츄로 변신한 메타몬. 그냥 사신 건데요? 쌤 이거 뭐 상품이 아니네요? 내가 산 거야. 그냥 사신 거네요? 응. 구글에서 찾아보고? 아니 그냥 지나가다 산 거야. 아 그래? 아 생각났다. 저기서 샀는데 뭐요? 어디요? 빵꾸똥꾸 문구야? 진짜 기억하면 끝이다.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거기서 샀어. 근데- 빵꾸똥꾸 문구야. 문구가 뭐가 있나? 위에 있어 빵꾸. 근데 아르세우스가 있는데 리자몽을 고르셨다고요? 예? 아르세우스가 있는데 리자몽을 고르셨다고요? 빵꾸똥꾸 문구. 이거 메가 몇이에요? 내가 미치. 근데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못 생겼다고요? 아 근데 리자몽도 멋지긴 하네. 원래 Y가 더 간지나는 거 아시죠 리자몽은? X 좋아하는 애 다 죽여야 돼요. Y가 훨씬 멋지잖아. 아니야? 네, X를 쓰면 Y를 쓰는 것 같고. Y가 훨씬 멋지잖아요. 왜냐면 원래 레전은 특수형이기 때문에. 느낌이 좀 빨리 뽑아주세요. 확보. 어? 예. 이상당은. 뭐 숙이될 거야. 아니 할 것도 없어요. 수김이 좀 뽑아주세요. 수트 프로 수트. 너 이거 알면 풀어줄게. 아니 이거 맞춰봐. 이거 아니 제곱은 현우진이 안 알려줬어요. 이거 알면 알려줘.
제곱은 현우진이 안 알려줘. 근데 그거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건 15까지. 이거 뭔데? 17 몰라? 17 이런 거 안 하지. 찐따에서 이거 관심 거 17. 와 씨발 근데 친구가 꼬라지가 왜 이래? 근데 진짜 문제 있네. 아니 진짜 어디 병이 있나? 재밌구나. 야 이중 무슨 존나 많다. 이중 한 1,000만 원 있어. 걔 근데 고아야? 아 이거 그거야? 난 다른 거는 해봤어. 뭐 채팅봇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건 해봤어. 그 끝말잇기 이런 거. 어. 근데 진짜 찐따 새끼야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아니? 이거 진담 아빠 이거 이러는 게 맞아 싶은데. 이중 이 정도면 죽여. 어이. 야, 무슨 팝하고 무슨 웹툰도 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메시지 프로그램이다 인스타도 하고 무슨 게임 빼고 모든 애들 다 하는데. 삐 많아서. 나 지금 하루 플레이 타임 별로 안 나. 근데 무슨 웹툰을 정신병 마냥 보는 애들 있다니까. 교본 개. 근데 눈 아프지 않아? 계속 보면? 이거 봐봐 지금 저는 월요일 1시간, 2시간. 별로 안 나네. 이 일요일에 2시간 하는데. 아 뭐야 깔아놓고 또 안 보내 웹툰을? 그냥 깔기만 한 거야? 아니 그나 난 애초에 글을 읽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 나 살면서 2개 봤어. 초등학교 4학년 때 봤는데 3학년인가? 좀비 딸 봤어. 아니 좀비 딸이 그 좀비 딸이 아니잖아. 시발 병신. 적당히 안 하냐? 좀비 딸 몰라? 좀비 딸 아닌가? 맞잖아 좀비 딸. 영어로 넣은 그거 아니야? 아 맞아 영어로 나갔어. 초등학교 3학년 때 봤다니까. 그거 나이스. 김종대 상대 이 새끼 존나 웃겨 이게. 맞아 이 새끼 근데 무슨 검사전 거네. 존나 웃긴 게 있어. 근데 이거 꾸준히 올리는 게 진짜 존나 말이 안 돼. 나는 얘네 목소리를 모르거든. 이 사람 성대모사 하는 사람 목소리, 원래 목소리를 왜 다 모르거든. 비슷해. 근데 그냥 웃겨 목소리를 모르는데. 근데 몇 명 빼고는 다 똑같아. 한석은 존나 웃겨. 야 한석원 수업 시간에 졸아서 일어나라고. 그건 예전에 나왔던 집 사고 거. 나가래. 예전에 나왔던 거 되게 한 2년 전 거 아니야 영상? 그래? 그만하라 했지. 그룹이 안 아닌데 보면 되잖아. 그룹이 아닌데 그룹 채팅인 것부터 난 지금 화가 나. 잠깐만 그룹이 맞나? 두 명이? 소리야. 와. 무슨 소리야. 찔러. 이거 뭐냐? 7이 옆에 시간 아이 어이 미친놈 아니야 근데? 예? 아 득점포가 있는데 여기? 맞아. 이게 그래서 자기. 뭐라는 거야? 아니 글을 읽어가지고 글을 잡기. 아 뭐야 진짜네? 뭐 얘는 진짜 그냥 댓글 맛있겠다. 쓰면 안 돼. 이게. 그럼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일단 못 풀겠는데 나는? 이런 거 근데 존나 11. 뭔 소리야 11 맞아. 2, 4, 8, 16 2, 4, 8, 16 11이랑 32 플러스 64 마이너스 128 그렇네 오 예? 뭐 하는지 거리
저 위치 아니면 네가 어떻게 알아? 나는 그 무슨 악플을 달아가지고 지금 하트를 100개를 지금 받는 그게 인생의 그거 무슨 하나 달았어 내가. 아니야. 잘못? 좀 아니 개소리. 무슨 악플 내가 달았어. 46개야 지금 하트. 개소리야. 이걸로 100개를 만들어야 돼. 근데 족박치잖아. 무슨 씹어 무슨 백종원이랑 뭐 얘 이름 뭐지? 정승재 짜파게티 끓이는 거 비교를 하겠대 지가 직접. 아니 근데 백종원은 쪼리라 했는데 이지라로 총 만드는 거 맞아? 쫄리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악플을 달았다고. 아니 자, 점화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내가 1년 동안 여기를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일단은 내 얘기 들어봐. 일단 니네가 이제 뭐 계약하고 나면 3월 모의고사 볼 거 아니야. 딴 건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번호대에 뭐가 나올지를 내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거든. 무조건 맞아. 저도 하나 예측할 수 있어요. 해봐. 1번에 아이씨. 22번에 지수로그 함수가 일단 무조건 나올 거야. 이게 안 나오면 내가 그날 바로 혀 깨물고 바로 은퇴를 하겠습니다.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이 무조건 이게 나와. 무조건이야. 30번도 예측해주세요. 아, 30번은 예측할 수 없는데 22번은 무조건이야. 그렇게 세상은 설계되어 있어. 22번이 마지막이냐? 아니, 왜냐면은 올해 6월에도 9월에도 수능에도 22번에 지수로그 함수를 냈으니까 당연히 3월 모의고사 22번에 지수로그 함수가 무조건 나올 거야. 거의 잘 안 풀리는 형태로 교육청은 선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못 푸는 정답률이 거의 1%에 수렴하는 이상한 지수로그 함수 문제가 하나 나올 거야. 아마 내용 확대 축소일 거야. 그리고 답이 P 더하기 Q를 구해야 돼요. 그건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이게 무조건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5월에 또 모의고사 볼 거 아니야. 5월 모의고사도 무조건 지수로그 함수일 거야. 무조건. 이게 아니면 나는 이제 바로 혀를 깨문다. 근데 이제 6월이 되면 몰라요. 아무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지만은 6월에 22번에 뭐가 등장할지는 그 누구도 몰라. 평가원 관계자들 말고는 일단 알 수가 없어. 그럼 여기서 그러면 이제 7월엔 무엇이 나올 거냐? 7월하고 이렇게 교육청만 얘기하니까 7월과 10월에 22번에 뭐가 나올 거냐? 무조건 지수로그 함수가 나올 거야. 1년 내내 22번은 지수로그 함수. 무조건이야. 이거는 절대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냥 간단해. 그냥 진짜 간단하게 얘네들은 이게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1년치를 이미 만들어 놨을 거고, 그러니까 수능이 끝난 이후에 만들어 놨을 거고, 뭐 그렇게 이제 22번급의 문제를 만들려면 얘네들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그냥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 비용을 투자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버리면은 그만큼 손해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22번엔 지수로그 함수가 나올 거야. 그리고 올해 어쨌든 여기까지 쏟아지는 모든 사설 모의고사들은 전부 다 22번의 지수로그 함수일 거야. 거의 웬만하면.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원래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5학년도 수능에는 25학년도에는 22번에 뭐가 나왔냐면 6월에도 9월에도 수능에도 22번에 뭐가 나왔 알아? 수열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26학년도가 돼서 6월하고 9월하고 수능에 22번에 이제 수열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 수열 문제가 이제 몇 번으로 이때 이제 26학년도가 되면서 니네가 풀었던 이 수열이 몇 번으로 이제 이게 아예 격화가 돼 버렸냐면 16번이 돼 버렸어. 16번이 됐단 말이야. 응? 16번의 의미가 뭐야? 어려운 문제. 16번이? 15번 다음이 이제 16번이잖아. 그치? 그럼 16번을 이제 틀릴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고. 16번에 나오던 게 이런 거라고. 이런 거가 이제 16번에 나오던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16번에 갑자기 이 수열이 이렇게 박혀버렸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거지. 이 시대가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니네가 1년 내내 그러니까 사설을 찍어내는 사람들도 뭐 엔젤을 찍어내는 사람들도 이 수열을 안 만들 거야. 이게 거의 웬만하면 이제 이 문제를 거의 안 만들 거란 말이지. 만들면 욕을 먹어요.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1년 동안 거의 공부를 안 할 거란 말이지. 그러다가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 항상 이런 거야. 6월에 또 수열이 안 나왔어. 올해 9월에 만약에 이제 수열이 안 나왔어.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애들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수능에는 수열이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여기 공부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돼버린다고. 알겠지? 그러다가 이제 수능날 갑자기 이제 22번으로 복귀를 해서 나는 이제 인생을 조졌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소재에 집착하시면 안 되고 이제 아마 니네 1년 동안 이런 단원이 있었는지조차도 일단 기억을 잘 못하게 될 거라고.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물론 나올 가능성은 좀 줄어요. 왜 거의 없다고 나도 보고 있긴 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수능에 나올 것인가를 생각하면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긴 해. 근데 뭐 내 말이 뭐 당연히 이제 맞진 않겠지만. 그래서 일단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이런, 그러니까 사실 없어져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 근데 22학년도에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이 변태적인 이제 이 점화식들이. 그래서 23학년도에 나오고 24학년도에 나오고 25학년도까지 이제 4개 연도 동안 문제를 몇 개를 만들었냐면은 예비평가 6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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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구수 해서 총 13문제의 평가원 문제가 이제 존재하거든. 일단 그래서 그 정도는 당연히 무조건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왜 얘네들이 문제가 됐는가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근데 올해 이제 수능 특강이 나왔는데 내가 이제 어제 봤거든. 그래서 어제 나왔어. 아마 어젠가 이제 그제 나와서 이제 봤는데 좀 심상치 않긴 해. 내가 진짜 한 5, 6년 만에 처음 본 게 뭐가 있냐면 격자점이 나와 있더라고. 수능 특강에. 불쌍해. 진짜 불쌍해. 이게 다시 옛날을 회귀하면 어떡하냐. 아무튼 그래서 좀 이제 발전의 양상을 좀 보면서 좀 공부를 해봅시다. 그래서 22학년도에 예비평가에 나온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 뭐라고 써있냐면은 시그마에 K는 1부터 100까지 AK에 이거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그걸 빼보래.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5번째 항이 5라고 나와 있고 A의 n이 n 플러스 1이 이렇게 일단 점화식이 나와 있어. an 빼기 6이거나 마이너스 2an 플러스 3 이렇게 나와 있어. 이 an 양수일 때 그렇고요. an이 음수일 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단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이제 나왔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니네가 계산을 해보면 일단 우리가 어떻게 일단 접근을 할 것 같아? 일단 5가 나왔으니까 일단 뭘 할 것 같아? 이거 100개를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A5가 5니까 A6을 구해보겠지? 이걸 구하는 거는 뭐 전혀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구해보면 몇이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그래서 H를 구해보겠지? 그럼 뭐가 나와? 5가 나오네, 그지? 그래서 이제 A8을 구해봤더니 이거 마이너스 1이 나오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 족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의 최대값과 하필이면 최소값의 차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사실은 얘네들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 최대건 최소를 구하건 간에 얘네들은 빼면 사라질 거니까 이런 거는 나한테 필요가 없고 몇 개 항을 찾아보라는 거냐면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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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찾아보라는 거지. 단지 이제 4개를 찾아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이게 너네는 지금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는 상태니까 저 A1, A2, A3, A4를 어떻게 구해?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 거야? 가지 그러니까 가지를 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구하겠어? A5부터 A5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하겠지? 거꾸로 쓰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역추적이라고 하고 그런 걸 많이 연습을 한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제 정형화가 돼 있지. 사실 여기서 니네 별 고민 안 하고 그냥 거꾸로 쓸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이게 역추적의 시초거든? 이거 전에는 역추적이란 단어 자체가 없었어. 그러니까 갑자기 이걸 거꾸로 쓴다라는 게 이게 되게 이상한 행위가 되는 거지.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은 이 문제를 만약에 처음 봤으면은 거꾸로 써보는 행위를 했을 게 아니라 어떻게 했겠어? 이렇게 했겠지? 이거 A라고 놓고 그래서 이렇게 썼겠지?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 다음에 그지? 그지? 이렇게 해서 몇 개를 쓰면 돼? 8개 쓰면 그냥 무조건 답이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8개를 그냥 이렇게 해서 8개를 그냥 쭉 쓰기만 하면 된다고. 근데 그 중에서 안 되는 것들이 있겠지, 그치? 그걸 이제 걸러내가지고 이제 최대하고 최소를 구해서 그냥 풀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 배웠지만 사실 여기는 니네가 공부할 게 있는 단원이 아니야. 그냥 쓰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쓰건 뒤로 쓰건 똑같은데, 근데 이걸 만약에 니네가 뒤로 쓰면 이렇게 되지. 4, 3, 2, 1. 근데 이렇게 이제 아무튼 쓴다고 쳐. 그래서 A5가 5야.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갈 때 뭐 하고 뭐가 나오냐면, 그걸 할 때 일단 적어도 이제 역추적이라는 걸 할 거면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바꿔놓고 하는 게 일단 우리가 이 문제를 풀겠다라는 뭔가 이제 의지가 되는 거지. 이 정도로 바꿔놓고 여기다가 그냥 이제 뇌를 내려놓고 대입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5를 넣으면은 요 위에다가 넣으면 11이 나오고 밑에다가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 나와. 여기다가 다시 넣으면은 17이 나오고, 오씨. 아 그렇네. 밑에다가 넣으면은 뭐가 나오냐면 -4. 그래,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위에다가 넣으면은 5가 나오고, 이 밑에다가 넣으면은 2가 나와, 그치? 근데 2는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거는 걸러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 때 니네가 이걸 거꾸로 쓰는 거에 있어서 혹시 거꾸로 써내려 갈 때 이게 뭐가 있어? 유리한 점이 있는가? 그러니까 거꾸로 썼을 때 내가 따져야 되는 케이스가 줄어? 줄죠. 왜 줄어? 바로 알아볼 수 있잖아. 아, 그렇지. 바로 알아볼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이거를 다 써봐야 되는 건 똑같지, 결론적으로는. 그치? 내 말 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푸냐, 그러니까 앞으로 푸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일단 쓰는 행위가 중요한 거지. 근데 그 안에서 이게 규칙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발견이 되긴 하거든?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 만약에 이 안에서 이제 규칙이 발견이 되면 참 좋겠으나, 요 안에서는 규칙이 전혀 발견이 안 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왜냐면 기껏해야 4개만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규칙이 나올 것을 니네가 예상하면서 쓸 게 아니라 그냥 써도 된다는 거지, 일단. 근데 그러면서 일단 이 문제가 이제 뭔가 되게 충격적이었으니까 이런 풀이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야. 저기에 나와 있는 저 점화식을 이렇게 이제 쓰는 거지. x 빼기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이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해서 이거를 내가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여기 점 이렇게 채워놓고 여기 2x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3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냐면은 이 y 값이 a(n 플러스 1)이니까 얘가 a5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그게 5가 되니까 5를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이게 a5가 되니까 그거에 대응이 되는 x값 여기가 a4가 되는 거잖아. 여기 또는 여기가. 그치? 그럼 a4가 못 또는 뭐가 되냐면 어차피 그러면 이거를 내가 바로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해보면 어차피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돼. 그래서 11이 나오거나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뭔가 풀어나갔을 때 장점이 있을까는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는 장점이 있어, 없어? 있죠. 이거보다는 이게 좀 더 장점이 있죠. 왜냐면은 근데 어차피 이거의 최대값은 무조건 여기서 나오지. 이거는 확실하지. 여기서 무조건 이 케이스가 무조건 죽었다 깨나도 이게 최대지. 그치? 이렇게 가야 제일 더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최소를 생각을 할 때 이번에는 얘는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고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싹 그어보면은 여기가 뭐가 나와? 여기가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기가 A3이 나오지, 그지? 근데 A3이 나올 때 아까 전에는 지금 이렇게 풀었잖아. 이게 5하고 2를 둘 다 대입을 해봤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풀었을 땐 내가 둘 다 대입할 필요가 없지. 이쪽하고 안 만나니까, 그치? 이 정도의 그냥 유리한 점이 이제 존재하는 건데, 근데 이거 니네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이렇게 풀고 있잖아. 근데 요새 내가 계속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푸는 건 교육과정일 거 아닐까? 맞아요. 이렇게 푸는 건 교육과정이 맞아. 이건 교육과정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야. 그래프로 관찰한다. 이거는 교육과정에 위배가 된 행위는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도 풀 수 있다. 그냥 그 정도야. 근데 당연히 이거를 이렇게 풀었을 때 얻는 장점은 언제 얻는 거냐면은 이걸 거꾸로 쓸 때의 장점이 있는 거지. 이걸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뭘 하나 알았으니까 앞으로 진행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그냥 대입을 하는 데 있어서. 그치? 거꾸로 쓸 때 이제 케이스를 나눠야 되니까 그게 조금 귀찮을 뿐이지. 그치? 알았어? 언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그치. 역추적할 때 정도는 뭐 그래프를 그려서 대응관계를 관찰해 볼 수 있다 이건데 안 나올 거예요. 나오면 어떡하지? 나오면 내가 그냥 신고할게요. 내가 저기 뛰어내릴게. 헐. 왜 나와 이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예비 평가에 나왔는데 6월 달에는 뭐가 나왔냐면 그냥 인간이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 9번으로. 뭐 공부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그냥 점화식이 뭐냐면 홀수일 때 짝수일 때로 놔두는 거라서 그냥 뇌를 내려놓고 그냥 12개 쓰면 답이 나와. 근데 이게 어쨌든 주기수열이 답이 나와. 근데 이 문제도 어쨌든 주기수열이었지 방금 전에. 그 다음에 이제 9월엔 뭐가 나오냐면 9월에는 거기 뒤에 리사이트 넘기다 보면 있어. 있어? 몇 쪽에 있어? 43쪽 예상할 아니? 거기 33쪽에 있어? 최다위 3?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가 되거든. 이런 거 본 적 있지, 그치? 본 적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뭐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2분의 1 이렇게 돼서 이게 A5 더하기 A6이 0이다 이렇게 나와서 결국 확인을 해보면 이거하고 이게 0이다가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거 5개를 더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지.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뭘로 푸는 게 그냥 압도적으로 유리하냐면 그냥 그래프로 푸는 게 그냥 압도적으로 사실 유리하거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했을 때 지금 이게 이런 문제 내가 풀어봤더니 기억이 남아있는 애들이 있고 없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은 이거 당연히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이걸 풀어본 기억이 남아있어야 되는 게 맞아. 그럼 안 남아있으면 나는 인생을 조진 건가요? 당연히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고 남아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적어도 이거에 대한 흐름들이 남아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야 성적이 나와. 그러니까 이 문제의 흐름이 기억이 나야 된다고. 답을 기억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 이걸 답을 기억해야 돼. 너 답 몇 번이야? 답은 3번. 2번이에요. 1번이지. 2분의 9 아니야, 답? 2분의 9일걸? 뭘 더 확인을 해. 맞아. 아닌가? 맞아.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9월에도 역추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다 이거지.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해. 그러다가 수능 날엔 뭐가 나왔냐면은 그냥 머저리 같은 게 나왔어. 그러니까 사실 공부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냐면 등비수열이고 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뭐 얘는 점화식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냥 등비수열 문제가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그러니까 22학년도에 나왔던 이때 실시한 이런 점화식 문제들은 뭔가 아직 좀 실험적인 단계였다는 거지. 그래서 이해되지? 근데 이제 23학년도가 넘어오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어. 이거 되게 본격적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좀 뭔가 굉장히 실험적이었는데 얘네들을 확실하게 좀 알고 있는 게 좋아. 그러니까 6월에도 그러고 수능에도 그러고 9월에도 그러고 수능에도 이게 전부 다 15번으로 출제가 됐어. 그러니까 15번이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킬러로 일단 출제를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 6월 문제가 이거 다 어렵거든. 여기에 있는 세 문제는 그냥 싹 다 너무 어려워 사실. 그래서 이제 이 6월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출발을 해. A1이 0이고 자연수 K에 대해서 뭐 이런 점화식을 줬어. AN에다가 K 더하기 1분의 1을 더하고 이게 이제 AN이 음수일 때 그 다음에 AN에다가 K분의 1을 빼고 이게 AN이 양수일 때 뭐 이렇게 이제 준 다음에 A22가 0이 되도록 하는 K를 다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온 거야. 됐지? 그러니까 기출 그리고 그런 거야. 기출을 공부한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쓰잖아, 그치?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니네가 당연히, 그치? 근데 기출이라는 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 머릿속에 좀 잘 남아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를 풀어볼 건데 이거를 일단 니네가 만약에 이런 문제 처음 봤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수능에 나왔다고 생각해봐. 어떤 행위를 하겠어? A2를 한번 구해보겠죠. 그렇겠지? A2를 구해보겠지? 구한 몇이야? 이거지, 그치? 이렇게 구해지지. 그 다음에 뭐 하겠어? 이걸 구해보겠지. 근데 얘가 양수가 됐으니까 이번엔 뭐 하겠어? 한번 빼야겠죠. 여기 그러겠지.
이게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음수지, 그지? 좀만 생각해보면 음수인 걸 알 수 있어서 k 더하기 1분의 이제 1을 한 번 더 더할 거니까 2 빼기 k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번에 이게 음수, 양수야? 양수죠. 모르지. k가 1이 아닐 거니까 양수. 그러니까 보통은 양수겠지, 그지? k가 1이 답인데?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잖아. k 플러스 1 곱하기 k분의 2k 빼기 k 빼기 1이냐? 이 k 빼기 이렇게 되니까 언제만 딱 양수가 되냐면 k가 1일 때만 딱 양수가 되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일단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k가 1이 되면 얘가 몇이 돼? 0이 되지. 그럼 0이 되면 다시 똑같은 게 돌아가는 거지. 아 그러면 답을 하나 찾은 것 같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A1이 0인데 k가 1인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점점점 가서 A4가 뭐가 되냐면 0이 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 주기가 몇이라는 거 알 수 있냐면 주기가 3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주기가 3이니까 A1이 0일 때 여기까지 21칸이 차이가 나니까 얘가 0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K는 1은 일단 답이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럼 여기까지 수학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이 다음은 뭐라고 쓰겠어? 이제 K는 1일 때 점검을 했으니까 얘가 이제 보통은 다 양수일 거라서 무슨 짓을 하겠어? K분의 1을 빼겠지? 이렇게 일단 쓸 거 아니야. 그럼 이번엔 얘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래? 그럼 이게 양수인가? 이러면 음수야, 양수야? 모르죠. 근데 알 수 있지. 알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알수 되잖아. 있죠. 그치?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어? K가 2일 땐 또 다시 0이 됐지, 그치? 네. 이런 거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K가 2가 됐던 0이네? 그러니까 A1이 0이었는데 K가 2가 되는 순간에 누가 다시 0이야? A6. A6이 다시 0이네? 그럼 얘는 주기가 몇이야? 5. 주기가 5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이 K는 2는 되는 값이 아니야? 절대 안 되죠. 그럼 안 되는 값이다. 이렇게 그 귀납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라고. K가 1일 때 주기가 3이네? 오. K가 2일 때 주기가 5네? 오. 그럼 다 풀었지 사실. 이렇게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면. 그지? K가 3일 때는 주기가 몇이겠어? 7일 것 같다라는 뭔가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들잖아. 그치? 근데 뭐 모르니까 이거 뭐 내가 추론한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근데 맞겠지? 맞아야지 문제가 풀리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써본다고 치면은 이제 이게 뭐였냐? 양수. 양수. 그러면 이제 다시 진행을 해보면 이렇게 돼서 또 똑똑하다졌네. 오! 이게 뭐지 그러면? 그러니까. 오! 이제 여기서 와, 알았다. 이거네. 이렇게 하니까 이게 0이 되네. 이거 맞네. 규칙이 있네. 이게 난 풀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냥 쓰면 답이 나오는 거라고. 알겠지? 근데 이런 문제들을 냈을 때 일단 정답률이 어땠냐면은 그거 되게 낮아. 그러니까 킬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왜 그랬겠어? 안 쓴 거지. 저기까지. 그러니까 용기를 갖고 그냥 여기까지 그냥 쓰면 되는데 이걸 안 써. 그리고 사실 내가 풀어줬으니까 이게 지금 니네가 답이 나온 것 뿐이고, 그지? 사실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생각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1억 안에서도 지금 규칙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음수인지 양수인지 판단하면서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보통의 애들은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이해돼? 여기서 사실 포기를 할 거야. 여기서 이렇게 안 쓰고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아무튼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그냥 귀납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제 결국은 이제 주기가 두 칸씩 이제 건너뛰어서 그 다음엔 주기가 9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K가 몇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거를 일반화해서 물론 이렇게 풀 수도 있지. 이게 아니야. 그런 얘기 안 할게. 굳이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8-2번도 마찬가지로 9월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냥 천천히 쓰면 답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뭐 100가지의 어떤 후보를 줬으니까 내가 100개를 쓰라는 건 문제에서 아닐 테니까 뭘 하다 보면 뭐가 보이겠지, 그지? 그렇게 이제 그 안에서 규칙을 발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수능날 나온 문제는 그거는 진짜 니네가 좀 공부를 좀 해둬야 돼. 알겠지? 이 문제는 기억이 무조건 나야 되는 문제야. 3번. 아니야? 거기 H7이 40이라고 나와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모든 항이 자연수다 이런 힌트가 일단 있어. 엄청나게 강력한 힌트가 있어. 그런 다음에 이제 AN 플러스 2가 AN 플러스 1 더하기 AN이거나,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에 AN 플러스 1이거나, 그런 다음에 이제 AN 플러스 1이 이게 3의 배수가 아닐 때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게 3의 배수일 때, 뭐 이렇게 일단 나와 있거든. 그런 다음에 이제 A9에 이제 제일 커질 때와 제일 작을 때를 구하세요. 일단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예. 이해되지? 그러면은 이제 뭘 하겠어? 이제 H1부터 뒤로 쓰겠지, 그지? 뒤로 쓰겠어, 앞으로 쓰겠어? 뒤로 써야죠. 앞으로 쓴다고? 이쪽으로?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쓰겠다는 거지? 아, 그치? 아, 그러네. 이쪽이 뒤고 이쪽이 앞이지, 그치? 와 진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써. 이거 뭐야? 그치. 그게 이제 정상적인 이제 반응인 거지. 내가 이걸 쓰고 싶은데, 앞에 있는 문제들은 그냥 쓸 수가 있었는데, 얘는 못 써. 일단, 여기서 일단, 그러니까, 이 문제 보고 일단 모두가 이런 생각 했을 거 아니야. A7이, 여기다 써야 돼. A7이 이제 40이고, A8이, 어씨, 뭐야. A9 뭐야.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지. 그치? 근데, 얘를 못 쓰는 이유가 뭐야? 이 새끼 모르니까 못 쓰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A6을 나눠야죠. 그런 것도 다 너무 패턴화가 돼 있다고. 일부러 넣어봐야죠. 그냥 해보면 되잖아. 이거 1일 때 어떻게 되나? 어이. 가만히 있어. 이게 귀납 추론이야. 그럼 이 몇이야? 이거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죠. 있잖아. 이거 41이잖아. 이거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죠. 몇인데? 81이잖아. 그치? 그 다음 이거 써보면 되잖아. 몇이야? 42죠. 82가 아니지. 네. 14. 3. 3이 여기 올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죠. 거의 그치? 3이 못 오지 여기에. 3이 왜 못 와 여기? 1이 이게 나와야죠. 3이었으니까 얘가 1이었어야 되니까 3은 못 온다는 거 알았죠? 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 아, 요 자리에는 3의 배수가 오더라도 적어도 뭐보단 커야 되냐면 40보다 큰 3의 배수가 와야겠네? 근데 이런 애들은 지 맘대로 와도 되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면 결국 3의 배수가 중요하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요 자리에 뭐가 와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일단 먼저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왔을 때는 달라진다라는 거 알았잖아. 그치? 그러면 어떤 3의 배수가 와야 얘가 40이 되냐면 120이 되는데 내가 얘를 아는 순간부터 이거를 쓰는 게 일단 문제가 없었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최대값은 일단 때려 죽어도 200이겠지. 보기를 보면 일단은. 그치? 그럼 이미 이제 절반을 풀었잖아. 최대값을 무조건 찾았으니까. 근데 아까 나열하면서 뭐 나오고 막 그랬잖아. 14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 이게 사실 이럴 수 있지 않아? 여기가 40인데 여기가 1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게 41이잖아. 그치? 근데 이게 81이었잖아. 근데 여기가 2고 여기가 40이었다고 쳐봐. 그럼 이게 40이고 여기 14가 됐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면은 이게 제일 작은 거 아니야? 그럼 214인데요. 그럼 답이 214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냐고. 근데 보기에 214가 있어 없어? 없네요. 없네 하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 그치? A5가 안 되네. 그러면 이거는 왜 안 될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지. 여기 이 새끼가 왜 안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14가 나는 제일 작은 것 같은데? 그럼 이 새끼가 안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해돼? 예. 얘가 6일 수 있지. 6이었을 수 있지. 그치? 예. 그럼 그 전 건 뭐야? 예. 18이었을 수 있지. 6일 수 없는데요, 이게. 왜? 40이 안 되죠.
아, 그니까. 그래서 안 되지, 그지? 아니, 그렇잖아. 지금 안 되잖아. 이게 6이었으면은 이건 되는데 얘가 안 되잖아, 그지? 진짜 그럼 6은 아닌 거잖아, 그지? 그럼 3의 배수가 여기가 아닌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 뭐가 와야 돼? 38. 38이 와야 되네, 무조건. 이거 38, 그지? 그럼 여기는 뭐가 와야 돼? 안 되지, 지금 알겠지, 지금? 38에 3배한 새끼가 오면 안 되지? 그럼 여기 뭐가 왔어야 돼? 마이너스 36? 아, 안 되네, 그지? 아, 그럼 이런 건 안 되는 거였네,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으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라고. 응? 알았지? 그러면은 이제 알았다. 이제 난 이 문제 풀었다. 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겠구나. 아, 이제 알았지, 그지? 그럼 이 새끼가 3K 빼기 1일 때 일단 해보고 3K 빼기 2일 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럼 이제 진행할 수 있지? 그러면 이게 3K 더하기 39. 오우, 씨, 좋다 하면서 K 플러스 14. 그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해하지, 지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제일 작아지면 되는데 아까 지금 확인한 게 얘가 1일 때 안, 뭐? 3인데. 아니 맞잖아요. 그러니까 1이었을 때 안 됐지. 이게 아까 1이었을 때 14였잖아, 그치? 근데 사실 그런 거잖아. 이게 단답형이니까, 단답형이 아니니까 어쨌든 평가원이 뭔가 우리한테 배려를 해주고 있었지, 그지? 아무튼 뭐 이렇게 했어. 야,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야? 아까 내가 그 발견적으로 이 뒤로 가봤잖아, 그치? 네. 뒤로 가보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으니까 여기를 쓸 때 이제 니네가 그 과정이 있었으니까 여기를 뭐라고 쓰겠어? K 마이너스 3분의 1. 2라고 썼을 때 모순이 나오는 걸 봤잖아, 그치? 이 새끼가 3의 배수일 때 모순인 걸 봤지?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쓰겠어? 이거 두 개 더해서 이게 되게 쓰겠지. 그럼 여기 뭐라고 쓸 거냐면 41 빼기 3K라고 쓰겠지. 그치? 그런 다음에 또 뭘 쓰겠어? 여기를 쓰겠지. 이게 3의 배수일 때 모순인 걸 봤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해서 얘가 되는 걸 쓰겠지. 이거 두 개 더해서 얘가 되는 게 몇이냐면 6K? 그럼 다 보니까 3의 배수가 나왔으니까 이 새끼가 뭐가 되냐면 2K 빼기 14. 그럼 이걸 풀면 K가 그러니까 몇부터 되냐면 11부터 되는구나. 그럼 여기다 11을 넣으면 24구나. 보기에 답이 있네.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뭔가가 이제 튀어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전처럼 그냥 뭔가를 써보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 안에서 규칙을 찾고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일단 수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그냥 처음부터 그러니까 나나 어쨌든 누군가가 이제 이런 해설 강의를 할 때는 그냥 어떻게 보여주냐면 사실 뭐 나도 이제 잘못한 거지. 근데 내신이라 뭐 급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나도 사실 니네한테 이 문제 풀어줄 때 어떻게 풀어줬었냐 맨날 이렇게 그냥 풀어준다고. 얘들아 아니 왜 이거부터 해. 얘들아 이게 40이고 여기가 3K 빼기 1이니까 이렇게 놓자.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를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행위부터 사실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는 방금 전처럼 그냥 뭔가를 해보는 그 과정에서 이걸 일반화를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흘러가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거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수열 문제를 푼다라는 거는. 알겠지? 그래서 아무튼 어려웠던 문제가 당연히 많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 논리적이 돼야 되는데. 근데 물론 이거는 되게 어렵잖아. 근데 이게 어려운데 21학년도 9월 나형 21번에 이미 비슷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이건 추가로 사실 얘가 시초기네. 이상한 점 하시게 시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가 24학년도 문제들을 보면은 봐봐. 24학년도에는 일단 거기에 6월이 있고 9월이 있고 수능이 있는데 요게 15번으로 나왔고 여전히 15번으로 나왔고 얘가 12번으로 나왔고 얘가 15번으로 나왔어. 근데 15번에서 여기서 왜 갑자기 12번이 된 거냐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여기? 정부가 개입을 했지. 그치?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이것도 15였을 거예요. 근데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일단 좀 낮췄다고. 근데 이제 다시 쌩깐 거지. 어쨌든. 근데 어쨌든 대신에 이 세 개 문제 중에 얘가 제일 어렵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게 너무 변태적으로 진화했던 거야. 이런 점화식을 이제 애들이 이걸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야, 이런 거를 맞추는 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이런 이제 반바이들이 생기니까 이게 여기까지 이제 변태적이 되다가 정상화가 좀 됐어. 이제 누구나 맞출 수 있게.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몇 개 써보면 되냐면 A1, A2, A3, A4, A5, A6까지 그냥 쓰면 되거든. 그냥 쓰면 돼. 뭘 할 게 없고 그냥 쓰면 돼. 알겠지? 여기서 배울 거는 이거밖에 없는데 에이 그러다가 이제 그 수능 날이 돼서 9월하고 수능하고 문제가 똑같아. 그러니까 24학년도 수능에 나온 문제가 이거야. A1이 자연수라고 나와 있어. 이게 자연수라고 나와 있고 이게 24학년도 수능 문제야.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이거 맞지? 이렇게 나와 있고 A6하고 A7을 더해서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A1을 다 찾아서 A1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일단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네. 기억나 이거는? 1, 2, 2, 1.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이제 이때쯤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됐기 때문에 이거 더해서 3이 되는 조합을 한번 생각을 해봤겠지. 그래서 얘가 홀수일 때 짝수일 때로 나눴겠지. 그치? 일단 나눠서 이게 짝수일 때는 얘가 K가 되니까 더해서 이게 되는 K가 1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가 2면 얘가 1이야. 뭐 이런 구조가 있고 그다음 내가 이거 이렇게 놓으면 얘가 뭐가 되냐면 2에 2K-1승이 되니까 두 개 더해서 3이 되어야 돼. 근데 지금 이거 내가 지수로그에서 했지만 원래 이런 방정식을 풀라고 시키면 안 되는데 지금 시키고 있지 지금. 그치? 몇이야? 1. 1이지?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게 1이어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1 더하기 2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 문제가 한 22학년도쯤에 나왔을 때는 애들이 그렇게 문제를 안 풀었을 텐데 지금 이게 24학년도 수능에 나왔을 때는 모든 애들이 다 이렇게 이제 풀었지. 이제 정말 모든 애들이. 뭐 니네도 당연히 그렇고 이렇게 이제 푸는 거지. 이렇게 해서 여기 몇이야? 4. 4 또는 밑으로 가면 좀 1. 1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0. 0이니까 안 되고 그지? 2. 2. 2. 2. 야 근데 이렇게 되긴 하는데 거기 문제에 모든 항이 자연수란 말 없지 않아? 기억이 안 나네? 없지? 그러면 0이어도 되지? 그지? 그럼 사실 이거 봤어야 되는 거지. 이게 0이어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걸러낸다라는 건 일단 문제를 똑바로 안 읽은 거지? 이해되지? 근데 이거 내가 보여줄 때마다 그 애들이 자꾸 딴지 건데 딴지 좀 걸지 마. 그냥 씨.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래? 야, A6이 2 또는 1이라 그랬는데 지금 나와 있는 조건은 A1이 자연수라 그랬지 모든 항이 자연수란 말을 안 하고 있잖아. 그치? A1에 1부터 넣어봐. 좀만 기다려. 가 있어. 뭐라고? A1에 1부터 넣어봐. 아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아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써 여기까지만 쓰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이게 2, 1, 2, 1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 동그라미 치면 되잖아, 그렇지? 이 다음에 뭘 쓰겠어? 3을 써야 정상적인 사람이지. 답답하네 진짜. 3, 8, 4, 2, 1, 2. 어이 동그라미 5, 32, 8 아니고 16, 8, 4, 2. 아유 동그라미 이렇게 이제 7, 128. 여기서부터 쓰고 있으면 또라이, 그지? 이해해 지금? 이해되죠? 그러면 이게 왜 또라이라는지 알겠지? 이게 무조건 여기가 커져서 여기가 2 또는 1로 안 줄어들잖아. 그러면 이렇게 내가 나열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뭘 알아냈어? 홀수는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잖아, 그치? 이해되지? 그러면 절대 빠짐없이 지금 1, 3, 5를 찾았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하는 이 과정이 혹시 논리적으로 내가 뭔가 모순이 있어? 없죠. 진짜 없는 거 맞아? 없잖아. 이게 딱히 뭐 이게 내가 논리적으로 이게 더 커지면 안 된다라는 거를 지금 이게 논리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제 짝수를 하겠지. 그치? 2, 1, 2. 됐어. 그치? 4, 2, 됐어. 6, 5. 그러니까 봐봐. 어가 중요하다니까. 2, 4 됐어. 근데 6 하는 순간
이게 그렇잖아. 문제 생각. 했는데 되네, 그치? 했는데 됐어. 아, 진짜 내가 정말 됐어. 8도. 8은 어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다가 10 하니까 근데 되죠? 안 되네. 안 돼, 그치? 그러면 10이 안 되는 이유가, 논리적인 이유가 뭐였던 거야? 얘가 커서잖아. 이게 홀수가 됐는데 얘가 커서 이제 이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넣을 때 몇은 넣지 않게 14를 넣겠어? 14를 안 넣겠지. 그 다음 게 무조건 7이니까. 그러니까 반띵해서 홀수가 되는 건 이게 마지막이란 말이야. 이해되지? 그럼 반띵해서 홀수가 되는 게 이게 마지막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12는 반띵해서 홀수가 되는 애가 아니잖아. 근데 얘가 어디서 홀수가 되냐면 여기서 홀수가 되잖아. 그러면 얘는 3, 8, 4, 2니까 얘가 되고 사실은 이게 마지막일 수밖에 없지. 이해되지? 안 되는데요. 병신아.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반띵해서 홀수가 되는 건 이게 마지막이라고. 그 다음 반반띵해서 여기가 5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안 되는 거니까. 그치? 이해되지? 그러면 몇을 넣지 않겠어, 이제? 20은 안 넣어보겠지. 그러면 일단 뭘 넣어야 돼? 16을 넣을 거 아니야. 그 16 넣으면 얘는 어가 아니니까 8, 4, 2, 1 이거 되잖아, 그치? 20 안 넣기로 했고 22를 넣으면 멍청한 거고 24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32이지 그 다음이, 그치? 8 그러니까 얘가 마지막에 아니다, 그치? 64까지 가야지. 64 하면 이게, 그치? 이게 마지막이지. 그럼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게 다 맞출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0이 나왔을 때 이제 뭐 거꾸로 썼을 때 당황할 포인트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하라는 건지 알겠지, 그치?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25학년도가 되면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이제 끝내겠지만 25학년도 문제들은 난이도가 어떠냐면 그냥 싹 다 어려워요. 사실 너무 어려운 게 맞고. 근데 어쨌든 어렵다고. 25학년도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6월달 어렵고 9월달 어렵고 수능이 어렵고 이게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나는 이 모든 문제 중에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수능 문제 자체가 제일 어렵고. 근데 여기서 이게 다 22번으로 나와서 난이도가 올라간 이유는 그냥 유일하게 뭐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간 거냐면 단답형으로 바뀌어서 난이도가 올라간 거야. 그 전까지 단답형이 아니었잖아, 그치?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은 그냥 잘 풀어보시되, 근데 10번 같은 문제를 보면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끝낼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게 6월 달에 나온 문제인데 여기서부터는 애들한테 이제 어떤 사고를 강요하기 시작을 했냐면 조건을 똑바로 읽는지를 강요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냥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해. 너무 어렵긴 한데.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A15가 1이 되도록 하는 이걸 다 찾으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도 당연히 니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A1부터 그냥 쓰면 된다고. 이거 A라고 놓고 A2는 마이너스 A라고 나와 있고 A3을 쓰면 된다고. 쓰면 되지, 그치? 근데 쓰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케이스가 앞에 것들이랑 다르게 어디서 바뀌어? 케이스가 어디서 나뉘어야 돼? 제곱수에서 나뉘는 거야? 아니면 제곱수에서 안 나뉠 수도 있는 거야? 제곱수에서 안 나뉠 수도 있는 거지. 왜냐면 이거 여기에 2고라고 써 있으니까 일단 이게 바뀔 수 있는 지점은 어디냐면 n이 4일 때, 9일 때, 16일 때 일단 바뀔 수가 있는데 거기서 양수여야 바뀌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디서 처음으로 분기점이 나타나는 거야? 여기서 처음으로 분기점이 나타나는 거지. n이 4일 때가 여기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그냥 밑에 거를 따라가서 등차 수열로 쓰면 되는데 이거를 쓸 때 케이스가 두 개로 나뉘겠지. 그치? 위에 걸로 가냐 밑에 걸로 가냐. 이해되지?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변화가 없어? 무조건 등차 수열로 가다가 A9 나오고 A10 나와서 1로 갈 때 변하지. 그치? 여기서 다시 케이스가 몇 개로 나뉘겠어요? 4개로 나뉘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A15까지 가면 되는데 여기까지 분기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그냥 방정식 몇 번 풀면 돼? 4번 풀면 된다 이거야 그냥. 그치? 근데 왜 애들이 이거가 정답률이 5% 이하일까? n이 0보다 커야 된다가 안 읽어서. 그런 말이 어디 써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은 아닐 거고. 아니, 그것 때문도 맞는데. 그러니까 뭐를 검증을 안 해서 그러냐면 이렇게 쭉 쓰고 있을 때 여기서 나뉘어서 결국 여기서 나뉘어서 여기서 나온 범위랑 여기서 나온 범위를 종합해서 그것이 이제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 확인 하나를 잘못하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최대 몇 개가 나와야 돼, 답은. 답은 4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최대가. 그지? 근데 일단 4개가 다 답은 아닐 거 아니야. 뭔가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안 되는 것들을 골라내는데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니네가 1년 동안 거의 공부를 안 할 거라고 올해는. 왜냐면 이제 작년에 이제 안 나왔다 보니까 니네가 작년 애들하고는 다르게 이쪽으로 이제 거의 공부를 안 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수능날 갑자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